네, 안녕하세요. 평생연금 투자연구소 대박경제 주식왕입니다. 자, 5월 14일 시황과 종목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이 한 두 개 빠졌는데요. 고전에 ETF 관련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ETF를 조금 보시면 코스닥, 코스피 레버리지 관련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종목들은 그대로 보유입니다. 보유를 하세요. 본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좀 보유를 하시는 게 낫고요. 자, 그 다음 다우지수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지수 선물입니다. 지금 상승을 계속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도 그렇고 전부 지금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내일은 오전에는 좀 강한 반등이 한번 예상이 됩니다. 요거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그러면 ETF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수익권이 좀 가시화 되겠죠. 요거 레버리지 쪽으로 매수를 하셔야 돼요. 떨어지는 쪽에 배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올라가는 쪽에 배팅을 하시면은 조금 수익권이 좀 되겠다. 그래서 요렇게 수익 나면은 또 계좌 관리를 좀 하시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자, 뉴스 잠시 보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 격화됐다. 유럽 증시 장중 낙폭 확대. 이거는 이제 13일 거예요. 13일이었는데 제가 계속 팟캐스트에도 그렇고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무역 전쟁이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서로 이빨을 드러냈어요. 서로 어떤 의향인지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 알게 된 의향은 이제 그거 가지고는 딱 보니까 야, 이거는 끝을 내야 될 의도다. 아니면 이거는 이 정도면은 뭐 정상 참작 정도가 가능하겠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 이빨이라는 게 이거는 끝을 내야 되는 거구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자, 요거는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다음 달에 만난다고 하는데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자, 그 다음 미국 모든 중국 제품의 25% 관세 폭탄. 이거는요 25% 이상 관세를 더 부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딱 25%까지가 한계라는 리미트라는 이게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30, 40, 50, 100% 매길 수도 있는 거예요. 끝을 보자는 거죠. 흔히 100% 관세라 하면 자국의 어떤 미비한 업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제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단 이제 요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수입은 해야겠는데 너무 수입을 열어주면은 상대국에는 굉장히 소득이 증가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대체할 만한 어떤 자국의 어떤 대체 상품이 없다라고 했을 때 관세를 세게 매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자동차 같은 것들 만들 능력이 없는 나라에서는 도로도 깔고 물류도 옮기려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국에서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수입을 100%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부가 어마어마하게 유출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사람들만 사라. 뭐 요렇게 해서 관세를 매깁니다. 그리고 거기 그 세금으로 또 국가는 그래서 100% 정도 매기면은요 자동차 한 대 값이 국가에 또 들어오는 거죠. 그걸로 또 이제 좀 더 성장을 도모하는 어떤 정책들을 펼치겠죠. 그래서 25% 이거는요 정해진 게 없어요. 이 뭐 딱 25%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30이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국, 중국 압박수단 다 꺼냈다. 다 꺼낸 거 아닙니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릅니다. 그 다음 중국 무역전쟁 아닌 인민전쟁.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는 뭐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되겠죠. 끝까지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중국, 애플, 포드 철수하면은 누가 더 손해볼 건지 생각해라. 자, 애플, 포드가 철수하면은요, 우리나라로 오면 됩니다. 웰컴, 대한민국. 웰컴 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로 오면 돼요, 애플, 포드.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힘든 게 아닙니다. 공동 노선을 가면 안 돼요, 중국이랑은. 미국이 지금 하는 걸 보세요.
중국이 타격을 받아서 우리가 타격을 받는 노선으로 가면 안 되고요. 중국이 어렵게 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야 됩니다. 애플포드 철수하면은요, 한국으로 오라고 하세요. 한국으로 오라고 그러세요. 예? 한국으로 오라고 그러세요. 한국으로. 이거 얼마나 기회입니까? 운명 공동 노선 뭐 이런 걸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운명 공동체다 뭐 이런 선언들 이런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중국 힘들 때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빨리 애플로 가서 공문 띄우는 거예요. 협상 공문 같은 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창원에서는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등등. 예. 누가 손해일지 생각해라. 뭘 생각을 합니까? 자, 무역전쟁 충격, 증시 흔들, 중국 유동성 공급해서 지수 방어. 자, 요것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거는 이제 돈을 푼다는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를 본 나라가 하나 있죠. 제일 먼저 미국 쫓아가다가 피해 본 나라. 일본입니다. 자, 돈을 찍어내는 나라랑 많이 비축해둔 돈을 푸는 나라. 누가 이길까요? 돈을 찍어내는 나라, 돈을 만들어내는 나라와 열심히 저축해둔 돈을 계속 푸는 나라.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 트럼프 미국 제품 사면 제로 관세. 미국 제품을 사면 제로 관세다. 이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실행된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나오는 제품 메이드 인 USA라고 찍혀버리면 제로 관세를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일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직 뭐 비실행이니까요. 아직 실행 전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 이제 사업 어떤 공장들을 짓는 러시들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 근데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 SK, LG의 오늘 6시 뉴스예요. 미국 투자 급물살. 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자, 요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중국은 미국에 있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그래 운명 공동체라고 중국에 가서 말을 했죠. 정부는 중국 가서 운명 공동체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되면 좋은 건데요. 근데 중국에 있던 우리나라 회사들 대부분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대기업들, 롯데부터. 근데 중소기업만 그럼 가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대기업이 천병 역할을 해서 싸워주지 않으면은요, 중소기업들도 입지 넓히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게 혼자 하느냐? 아니에요. 밑에 또 관련 중소기업들이 깔고 간단 말이에요. 밑에 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막 수출을 할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거와 기술력을 맞서가지고 우리나라 제품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가성비 그래도 우리나라 거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들이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 뭐 대기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기권 역할을. 운석이 떨어질 때 어느 정도 대기권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너무 자잘한 중소기업들만 있어 보세요. 애플, 구글 애플, 포드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버텨낼 수가 있겠나? 그래서 이 장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가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기업들 오라 그러는 상황이고,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서 쫓겨나는데 국내 기업 유치부터가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기업들이 지금 미국 투자에 지금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이 지금 기회인데 굉장한 기회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제 이탈하는 튕겨 나오는 철수하는 외국계 회사들도 우리나라로 끌어들일 수 있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 먼저 또 경쟁력 살려가지고 우리나라에 또 공장 내면 더 좋고, 미국에 차린다고 해서 여기가 인건비가 싸서 미국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에서 정부에서 뭔가 좋은 혜택을 분명히 줬을 겁니다. 이면에. 자, 그래서 요런 점을 잘 살리면, 지금 이 혼란한 이 시기를 잘 살리면
굉장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러나 지금 정책 방향이 어디까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지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들을 좀 재조정해 가지고 다 우리가 좀 이렇게 흡수하는 정책이 좋다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계속 현금 확보, 그리고 종목 너무 쉽게 잘라내는 거 아닙니다. 예.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고 보유하면서 우량한 종목들, 그리고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보유해서 꾸준하게 수익 내는 방향이 좀 바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빨리빨리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조금씩 익혀 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